들었을 때 좀 묵직한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라면 열이 골고루 전달돼서 열의 낭비를 방지하면서 아울러 음식을 골고루 맛있게 익힐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게 100% 스테인레스인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말은 100%지만 또 다른 거랑 섞일 수가 있는데요. 100%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에 스테인레스가 도금이 일부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싼 것은 우리 주부들 싼 거 좋아하시는데 지나치게 싼 것은 좀 피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라이팬 몸체와 손잡이가 일체형으로 된 걸 고르셔야 돼요. 그게 분리형을 고르실 경우에는 나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헐거워지기 때문에 좀 안전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사이에 손잡이가 사이에 때가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을 쓰고 싶기는 한데 사용하기 좀 까다롭고 번거롭다 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점 때문에 그런지 Q&A 함께 하시죠. 일반 프라이팬의 코팅 물질에서 발생하는 인체 유해 성분이 없어 더 위생적이라는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웰빙 열풍에 맞춰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시작하는데 하지만 코팅이 없어서 음식이 이렇게 눌러붙어서야 어디 마음 편하게 사용하겠어요? 아이쿠 이건 또 무슨 일이래? 비싼 값 주고 구입했는데 이제 녹까지 쓸어버렸어요. 빠른 조리가 간편한 건 좋은데 음식도 자꾸만 눌러붙고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까다로운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제대로 길들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프라이팬 길들이기? 아니 말 관리하는 길들이기도 아니고 말이죠. 프라이팬을 길을 들여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길을 들인다기보다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사실 스테인리스 제품은 구입을 하셔서 그냥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입을 하시게 되면 식초를 묻혀서 한번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냄새도 제거할 수 있고 또 청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닦아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식용유를 부어서 조금 한번 끓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식용유를 넣어서 끓여주시게 되면은 기름으로 인한 그런 코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사실 보이지 않지만 그런 틈이라든가 작은 구석구석에 기름이 이렇게 들어가서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부식도 방지가 되고 또 보호가 되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이렇게 바쁜데 언제 예열될 때까지 서서 기다려 하고 사용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스테인리스 예열법이라고 해야 하나요, 선생님? 그렇죠. 사실 이 스테인리스 제품은요, 예열하지 않으면은 음식이 이 팬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게 문제잖아요. 저 여러 번 붙여봤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부님들도 고민하시고 그러는데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예열을 하시는 거예요. 예열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온도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꺼질랑말랑할 때 그런 가스를 켜놓고요.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를 두시는 거예요. 아주 낮은 온도에서. 절대 제일 센 온도 아니에요. 제일 낮은 온도에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팬이 타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얘가 온도가 이제 퍼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식용유를 집어넣고 조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일각에서는 센 불로 한 다음에 찬물을 뿌려서 그 온도를 내린 다음에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잘못해서 너무 센 불로 해서 기름을 집어넣으면 이 팬 전체가 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낮은 온도로 오랜 시간 두면서 예열을 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열하시기 너무 귀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튀김이나 볶음이나 이런 요리들을 하실 때요. 팬을 먼저 달구시고 팬이 충분히 달구어지시면 그 다음에 기름을 첨가하셔서 요리를 하시는 게 사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셔야지 기름이 산패되는 것도 방지하실 수 있거든요. 그 짧은 기간이지만 높은 온도로 기름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에 해가 된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생각해서 스테인리스를 쓴다면 조금 알고 사용하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조리 도구들을 직접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사용하면 명절 음식이 뚝딱뚝딱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설 음식 준비하느라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부들. 하지만 온 가족이 넉넉하고 푸짐하게 나누려면 주부들이 마련해야 하는 음식량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벌써부터 팔다리가 저려온다는 주부들을 위해 탄생한 이들이 있으니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세요. 명절에 생선찜 많이 하시죠? 하지만 생선찜을 오래 하다 보면 생선살이 모두 부서지기도 하고 잘못 찌면 비린내가 진동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땐 일반 찜기보다 전기찜기를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명절 음식 준비를 도와주는 살림꾼 첫 번째, 전기찜기. 자, 그럼 전기찜기로 본격적인 생선찜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미리 준비한 생선찜 재료를 모양이 상하지 않도록 가지런히 넣은 후 생선에 간이 잘 배도록 양념을 골고루 얹어주세요. 여기까지는 평소와 똑같은데 지금부터가 문제라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타이머 버튼만 눌러주면 뒷일은 모두 전기찜기에게 맡기면 되니까요. 타이머 기능으로 일일이 해야 하는 불 조절 때문에 애를 먹을 필요도 없고, 조리가 다 끝나면 보온 기능으로 자동 전환이 되니까 음식이 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 조절도 탈 염려도 전혀 없는 전기찜기, 정말 명물이네요. 그리고 찜칸이 2단 이상이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조리할 수 있는 기특함까지. 어머나! 금방 맛있는 찜 요리가 완성됐네요. 전기찜기의 또 다른 서비스, 슬로우 쿠킹 기능. 어떤 매력이 숨어있는지 알아볼까요? 일반 냄비로 육수를 끓일 때마다 다 우러났는지 확인하면서 불 조절하시느라 힘드셨다고요? 하지만 슬로우 쿠커라면 저온에서 천천히 오랫동안 가열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짜의 육수 맛을 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하! 저온에서 느긋하게 조리하니까 그동안 다른 일을 할 시간도 충분하겠네요. 정신없는 명절 똑똑한 전기찜기로 한 박자 천천히 준비하세요. 이해부터 명절이나 큰 잔치에 꼭 등장해 인기를 독차지했던 꼬치구이. 다양한 재료들이 한데 어울려 그 빛깔부터 맛깔나는데, 프라이팬으로는 제맛은커녕 연기만 날 것 같고 제대로 깔끔하게 굽는 방법이 없을까? 연기도 없애고 고기의 맛을 제대로 내는 방법, 바로 이 전기 그릴이 해결해 준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도와주는 살림꾼 두 번째, 전기 그릴. 전기를 사용하는 것 외엔 일반 구이팬처럼 보이는데, 실내에서의 깔끔한 구이를 돕는 비밀 장치, 바로 이 기름바지판이라고. 아니, 그런데 기름바지판에 다짜고짜 물부터 붓는 이유는? 이 기름바지판에 담긴 물이 구이를 하면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를 모조리 모아서 싹 흡수해주거든요. 이 정도면 구이하느라 창문 열고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넓게 퍼진 열선으로 어떤 재료도 빠르고 골고루 익힐 수 있답니다. 유난히 부쳐내고 튀겨내는 요리가 많아서 기름이 더 많이 쓰이는 명절 음식들.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기름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명절 음식 준비를 도와주는 마지막 살림꾼, 전기 튀김기. 튀김 온도 조절 장치와 튀김 바구니가 있어 안전한 요리를 도와주는 전기 튀김기, 그 매력을 알아볼까요? 먼저 요리에 필요한 만큼의 기름을 붓고 예열 버튼을 누르면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하게 예열이 되고요.